안녕하세요. 저번 강의에 이어서 지오메트리 노드 겉핥기 파트 2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번에는 개념에 대해 설명하느라 너무 지루했었죠? 이번에는 실제로 예제를 만들어 보면서 지오메트리 노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행성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 개의 행성을 만들고 그 행성을 복제해서 여러 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총 3가지의 방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 것이고 각기 다른 방법이니 어떤 흐름으로 작업을 하는지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잘 지켜봐 주세요. 누르는 키나 마우스 버튼은 좌측 하단에 표시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번 강좌에서는 블렌더 4.3에서 지오메트리 노드에 새롭게 생긴 포이치 엘리먼트를 활용하기에 블렌더 4.3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베이스가 될 행성 한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에서 했던 대로 큐브를 스피어로 만들면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기초 작성된 메쉬 없이 모든 오브젝트를 지오메트리 노드 내에서 작성할 것이므로 플레인을, 아니 귀여운 수잔을 만들고 시작할까요? Shift A를 눌러 수잔을 생성합니다. 저는 지오메트리 노드 탭을 사용하지 않고 워크스페이스를 분할해서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를 열어주겠습니다. 뉴 버튼을 눌러 새로운 지오메트리 노드를 추가해주세요. 컨트롤을 누른 채로 우클릭 드래그해서 그룹 인풋과 아웃풋을 끊어주고 큐브 메쉬를 하나 생성합니다. 그룹 아웃풋에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큐브의 페이스들을 나눠주기 위해 subdivide 메쉬 노드를 추가하고 레벨은 이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엣지를 잘 볼 수 있도록 오버레이에서 와이어 프레임을 켜고 진행하겠습니다. 버텍스들을 이동시켜 스피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셋 포지션 노드를 추가하고 포지션 소켓에 포지션을 연결해줍니다. 포지션 노드는 각 엘리먼트의 위치값을 가져오는 노드입니다. 소켓이 다이아몬드 모양이죠? 앞서 설명했듯 다수의 값을 전달해주는 필드 데이터입니다. 셋 포지션은 포지션을 변경하는 노드인데 포지션 값에 기존의 포지션을 연결했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스피어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벡터매스의 노멀라이즈를 활용해 볼 거예요. 벡터매스의 노멀라이즈는 벡터의 방향은 유지한 채 길이를 1로 만들어주는 오퍼레이션입니다. Shift A를 눌러 벡터매스를 추가하고 노멀라이즈를 선택한 뒤에 포지션과 셋 포지션 사이의 링크에 놓아줍니다. 큐브가 스피어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재밌죠? 이것을 어떻게 이런 행성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모델링을 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아마 저라면 일반적인 모델링으로 만들 때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스피어의 한 면을 선택하고 익스트루드한 뒤에 인셋을 해서 조금 안쪽으로 밀어넣고 다시 익스트루드를 해서 움푹하게 만들 것 같군요. 그리고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를 해주면 되겠죠. 네, 이겁니다. 지오메트리 노드로도 이런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시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로 돌아가 볼게요. 익스트루드 메쉬 노드를 생성해서 연결해주고 익스트루드 옵셋을 조절해 적당히 튀어나오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지금은 전체 페이스가 익스트루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부만 익스트루드 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익스트루드 메쉬 노드의 셀렉션 소켓은 필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 색상으로 미루어 보아 불리언 값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리언 값은 참 또는 거짓 값을 의미하는데 이번에는 랜덤한 선택을 위해 랜덤 밸류 노드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랜덤 밸류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타입을 불리언으로 선택하면 비율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랜덤 밸류 노드를 익스트루드 메쉬의 셀렉션 소켓에 연결해줍니다. 비율을 조금 많이 낮춰보겠습니다. 튀어나온 부분이 몇 개만 되도록요. 괜찮네요. 이제 어떻게 했었죠? 인셋을 한 뒤에 익스트루드를 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푹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오메트리 노드에는 인셋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셋을 하는 다른 방법이 있죠. 잠시 일반 모델링으로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페이스를 선택하고 익스트루드를 선택한 뒤에 S키를 눌러 스케일을 조절하면 페이스 안쪽으로 인셋과 동일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통해 움푹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오메트리 노드에서도 이렇게 해봅시다. 익스트루드 메쉬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하고 익스트루드 옵셋은 0으로 합니다. 그리고 셀렉션에서는 앞서 했던 익스트루드 노드에 탑 소켓을 연결합니다. 앞서 했던 익스트루드 메쉬에서 생성된 메쉬들 중 탑과 사이드를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탑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스케일 엘리먼트 노드를 추가해서 윗면의 스케일을 줄여봅시다. 윗면의 스케일만 줄여주기 위해 스케일 엘리먼트 노드의 셀렉션은 바로 앞에 탑을 연결해 줍시다. 그리고 스케일을 조절하면 인쇄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이제 움푹하게 하기 위해서 익스트루드 메쉬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합시다. 옵셋은 마이너스로 하고 셀렉션에는 이전에 있는 익스트루드 메쉬 노드의 탑을 여기에도 연결해 줍니다. 원하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सब디비전 서페이스 노드를 추가해서 페이스를 나누고 곡면을 생성해주고 그리고 셋 쉐이드 스무스 노드도 추가해서 쉐이딩을 부드럽게 만들어줍시다. 어떤가요? 행성이 잘 만들어졌죠? 그럼 이것을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룹화하겠습니다. 그룹화해두면 재사용도 쉽고 복잡한 노드들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큐브 생성부터 셋 쉐이드 스무스까지 드래그해서 선택한 뒤에 컨트롤 G를 누르거나 우클릭 후 메뉴에서 메이크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럼 그룹이 생성되고 그룹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클릭을 해서 엑싯 그룹을 선택하거나 탭키를 눌러서 그룹 밖으로 이동해 주세요. 여러 노드들이 뭉쳐서 하나의 그룹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행성을 복제해서 여러 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제를 해서 뿌려줄 위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포인트들을 많이 생성할 것입니다. 먼저 큐브를 하나 생성하고 사이즈는 조금 크게 해주겠습니다. 가로 세로 10m 정도로 해줍시다. 그리고 메쉬 투 볼륨 노드를 추가해 큐브를 볼륨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룹 아웃풋에 연결해야 보이겠죠? 컨트롤을 누른 채 우클릭 드래그로 연결을 끊어주고 볼륨화된 큐브를 연결해 줍시다. 볼륨으로 만들었으면 디스트리뷰트 포인트인 볼륨 노드를 추가해 줍시다. 볼륨의 내부에 무작위로 포인트를 생성해주는 노드입니다. 덴시티 값을 조금 낮춰서 포인트의 분포가 적당히 되도록 해줍시다. 우리는 이 포인트들에 아까 만든 행성을 붙여볼 겁니다. 복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3가지 정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인스턴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인스턴스는 동일한 오브젝트를 여러 위치에 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만들면서 알아볼까요? 지오메트리 노드를 다루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셋 포지션과 인스턴스 온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스턴스 온 포인트는 특정 오브젝트를 포인트마다 놓아주는 노드입니다. 바로 해보는 게 낫겠죠? 인스턴스 온 포인트 노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소켓에 아까 만들었던 행성 그룹을 연결해 줍니다. 바로 포인트들의 행성이 붙었죠? 너무 쉽습니다. 스케일을 각기 다르게 하기 위해 랜덤 밸류 노드를 생성하고 0.5에서 1까지의 범위를 선택한 뒤 인스턴스 온 포인트의 스케일에 연결합시다. 다 되었죠? 그런데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행성들의 모양이 모두 똑같습니다. 분명 랜덤하게 익스트루드 시켰는데 말이죠. 그룹을 선택하고 탭키를 눌러 그룹 내부로 들어가 봅시다. 랜덤 밸류 노드의 시드 값을 변경해보면 행성 모양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을 그룹 외부에서 변경 가능하도록 그룹 인풋에 연결해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탭키를 눌러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인스턴스 온 포인트에 연결된 행성 그룹에서 시드 값을 변경할 수 있지만 모두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이곳에 랜덤 밸류를 연결한다고 해도 말이죠. 인스턴스이기 때문입니다. 인스턴스는 동일한 오브젝트를 여러 위치에 그대로 복제합니다. 스케일이나 로테이션을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메쉬의 변형 없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인스턴스의 장점은 확실합니다. 하나의 오브젝트를 복제하는 것이기에 메모리 사용량에 매우 효율적이란 것이죠. 하지만 단점은 지금처럼 모두 같은 오브젝트가 복제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성을 생성하는 그룹을 인스턴스에 연결하지 않고 큐브를 생성한 후 리얼라이즈하여 실제 메쉬처럼 바꾼 뒤에 행성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인스턴스 온 포인트 이후 노드를 삭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볼륨에 생성된 포인트를 다시 그룹 아웃풋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다시 인스턴스 온 포인트 노드를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큐브 노드를 생성해서 인스턴스에 연결합니다. 행성을 만들었던 노드 그룹에 지오메트리 인풋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드 그룹을 선택하고
탭키를 눌러 그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큐브 노드를 연결하는 대신 Subdivide Mesh를 그룹 인풋에 연결해 줍시다. 그리고 다시 탭키를 눌러 밖으로 나가줍니다. 노드 그룹에 지오메트리 인풋 소켓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인스턴스 온포인트 아웃풋에 연결해 봅시다. 뭔가 변형이 오긴 왔는데 스피어가 아니라 큐브 모양입니다. 인스턴스를 노드 그룹에 연결했기 때문에 셋 포지션이 각 포인트별로 적용된 게 아니라 인스턴스의 위치에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인스턴스는 복제품이라고 했었죠? 이것을 실제 메쉬처럼 만들어주는 노드가 있습니다. 리얼라이즈 인스턴스입니다. 리얼라이즈 인스턴스 노드를 생성해서 연결해 줍시다. 그런데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다시 노드 그룹을 선택하고 탭키를 눌러 들어가 봅시다. 지금은 Subdivide Mesh로 페이스를 나눈 뒤 셋 포지션과 노멀라이즈를 통해 스피어로 만들고 있는데 입력받는 큐브의 위치들이 다 제각각이다 보니 이 노드 구성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스피어를 만들 때 사용한 다른 방법을 사용해 봅시다. Subdivision Surface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걸 이용해 봅시다. Subdivide Mesh와 셋 포지션 노드를 삭제하고 Subdivision Surface 노드를 추가합니다. 레벨은 2로 해볼게요. 행성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탭키를 눌러 그룹 밖으로 나가줍시다. 이번에도 랜덤 밸류 노드들을 생성해서 스케일에 랜덤함을 부여해 봅시다. 그런데 인스턴스 온 포인트 노드에 랜덤 스케일을 적용해서 큐브의 크기가 랜덤해졌지만 모양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스케일이 작은 행성은 익스트루드한 것이 너무 길게 튀어나와 보이죠? 행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익스트루드를 고정값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인스턴스 온 포인트에 랜덤 스케일을 적용하지 않고 리얼라이즈 인스턴스 한 것을 행성으로 만든 뒤에 스케일을 조절해야 합니다. 스케일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고 랜덤 밸류를 이용하지만 모두 같은 값이 적용되기 때문에 메쉬 아일랜드로 구분해서 조절해주거나 하면 됩니다. 일단 행성을 흩뿌리는데 목적이 있으니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스턴스를 리얼라이즈한 뒤 행성 만들기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이치 엘리먼트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블렌더 4.3 버전이 출시되면서 포이치 엘리먼트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리피트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리피트는 특정 로직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포이치 엘리먼트는 입력한 지오메트리의 엘리먼트를 한번 순회하면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활용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기보다는 여러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가볍게 보아주세요. 이번에도 인스턴스 온 포인트 이후 노드를 삭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볼륨에 생성된 포인트를 다시 그룹 아웃풋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포이치 엘리먼트를 추가합니다. 포인트에 대해 처리되어야 하므로 도메인은 포인트로 그대로 둡니다. 입력 쪽에 포인트들을 연결해 줍시다. 그리고 포이치의 아웃풋 쪽에 제너레이티드의 지오메트리를 그룹 아웃풋에 연결해 줍시다. 포이치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들을 포인트에 배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는 인스턴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스턴스 온 포인트 노드를 추가하고 포이치의 엘리먼트를 포인트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출력은 제너레이티드의 지오메트리 소켓에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포인트를 순회하면서 인스턴스 온 포인트 노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성 노드 그룹을 인스턴스에 연결해 줍시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이전에 리얼라이즈 인스턴스를 거치게 하면서 큐브 입력을 받게 했기 때문입니다. 행성을 만드는 노드 그룹을 선택하고 탭키를 눌러 그룹 안으로 들어갑시다. 다시 큐브 노드를 생성해서 Subdivision Surface에 연결해 줍시다. 행성이 생성되었죠? 탭키를 눌러서 그룹 밖으로 이동해 주세요. 지금 행성 그룹의 무작위 시드 값은 3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각기 다르게 모양을 하기 위해 이번에는 랜덤 밸류 말고 포이치 엘리먼트에서 제공하는 인덱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포이치로 순회를 할 때 각 엘리먼트의 순번 개념인 인덱스가 제공됩니다. 이것을 시드로 사용한다면 모든 오브젝트가 겹치지 않는 시드를 가지게 됩니다. 인덱스를 시드에 연결합시다. 행성의 모양이 모두 달라졌죠? 랜덤한 스케일을 적용하기 위해 랜덤 밸류 노드를 추가하고 스케일에 연결하는데 모두 같은 랜덤 값을 가지게 된 것 같죠? 역시 이번에도 포이치에서 제공하는 인덱스를 사용해 볼 건데 이번에는 랜덤 밸류의 id에 인덱스를 연결해 줄게요.
랜덤 밸류의 id는 시드와도 비슷한 개념이지만 id는 고정적인 랜덤함을 부여할 때 사용합니다. id로 각 엘리먼트에 고정적인 랜덤함을 부여하고 시드 값으로 그 랜덤함의 출발점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죠. 지금은 인덱스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른 id 값을 가져 랜덤 값이 모두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경우 시드에 인덱스를 연결해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이치를 이용한 행성도 완료되었습니다. 흩뿌리는 것까지이므로 여기까지만 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더 활용하는 예를 보여드리고 싶네요. 몇 가지 작업을 더 하게 된다면 인스턴스를 회전시키는 애니메이션 효과도 줄 수 있습니다. 로테이트 인스턴스 노드를 추가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회전하기 위해 씬타임 노드를 추가합니다. 프레임의 값을 일정 값으로 나눠주고 이 값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랜덤한 벡터 값을 곱해주기 위한 노드들을 연결합니다. 랜덤 밸류의 시드 값에는 엘리먼트에 인덱스를 넣어주어야 모두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로테이션에 연결하면 회전합니다. 프레임 이후에 디바이드하는 수치를 조절하면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떠셨나요? 비슷한 결과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오메트리 노드를 활용하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조금 어렵기도 한데 어떤 흐름으로 지오메트리 노드를 활용하는지 조금은 감이 오셨나요? 차근차근 여러 노드들의 사용 방법을 익혀나가면 더 복잡한 작업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오메트리 노드 겉핥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